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활용심리상담사협회 최고야 심리상담소 원장 최고야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서구 까치산역에 있는 최고야 심리상담소에서 10년 가까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바우처 기관이기도 하며 강서구청 심리상담에 관한 사업을 함께 구청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와도 함께 연계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과 연계되어 청소년과 그리고 아동들, 가족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많은 내담자분들이 저희 상담소를 그간 많이 이용해 주셨습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최고야 심리상담소를 운영해 오면서 많은 내담자들을 만났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온 내담자들,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내담자들, 정신과 약으로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참 어려운 내담자들, 또 가족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 부부의 문제로 인해서 늘 갈등 상태에 있는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많은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상담에 대한 많은 사례와 그리고 이곳을 찾는 많은 내담자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상담이 아직까지도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내담자들, 누가 가야 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상담소는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심심해서 내 문제가 나 혼자 해결하기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러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상담소는 정말 정신과 약을 먹고 살아야만 하는 아주 힘든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또한 심리적 증상이 매우 심해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찾기도 합니다. 또한 환경에서 오는 많은 상처로 인해서 도저히 삶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내담자들을 저는 한 10년 동안 이곳에서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경험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을 치료하면서 많은 보람도 느끼고 또 사회로 나갈 수 없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고 정신과 약을 먹고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치료를 통해서 학교를 복귀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함께 나누어 주고 싶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언어가 사람의 마음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언어에 노출이 많이 되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 언어를 매우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신중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의 언어는 그 사람에게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고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느낌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언어는 한번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로부터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나의 뇌에 강력하게 프로그램화되어 그 언어가 매우 조직적으로 프로그램되어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는 한번 뇌에 프로그램화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도 그 언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이 우리 생리적 현상이나 우리의 정서나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언어는 한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언어는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에서 무의식적으로 들려오는 언어가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의 뇌에 프로그램화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언어가 나의 입으로 나오게 되고 그 언어에 영향을 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언어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런 언어를 많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는 친구 말을 믿니? 넌 그것밖에 못하니? 하라는 대로 좀 해. 네가 그럼 그렇지. 뭘 보고 널 믿니?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그건 하면 안 돼. 네가 뭘 알아? 자, 이런 언어를 어떤 한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 언어에 노출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언어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언어를 듣거나 또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언어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 언어를 들은 그 누군가는 그 언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언어를 들은 아이는 고등학교가 지나 20살이 됐을 때에 어떤 청년이 되어 있을까요? 이런 언어 속에 노출된 아이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남들도 믿지 못하는 이런 아이로 성장되어집니다. 이런 아이가 성장되어져서 사회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어떤 행동 패턴으로 직장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언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한 아이는 청년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해도 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불안한 아이로 결국에는 그 직장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결국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였던 아이는 누군가가 하라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아이가 되는 것이고 네가 그럼 그렇지라고 말했으니 이 아이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남들은 나를 믿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안 돼 라고 말한 그 언어는 이 아이에게 아무거나 용기 있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가 뭘 알아? 이런 말은 이 아이에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너는 그런 친구 말을 믿니? 이 말에 노출된 아이는 어떤 사람도 신뢰하기 어려운 아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자녀에게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이런 언어를 듣지는 않았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회생활이 어렵고 사랑관계가 어렵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고
직장에 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상사의 눈치를 보고 용기가 없고 불안한 아이. 이 아이는 어린 시절에 분명히 이런 언어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를 보고 사람들은 말을 하죠. 너는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어? 세상은 다 어려운 거야. 누구나 다 참고 이래.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아이는 그 말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인내하고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어린 시절에 오래전에 이미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그런 아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언어에 노출된 아이는 어떨까요? 그것까지 했어? 정말 잘했네. 그 친구 말을 믿어봐. 네가 알아서 해. 난 널 믿어. 그럼 그렇지. 난 널 믿었다니까. 아주 잘했어. 넌 잘하는 게 많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 못하면 어때? 너무 염려하지 마.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 아주 좋은 경험이야. 자,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 과연 어떤 아이로 성장할까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어때요?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이런 언어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부모로부터 격려와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은 이런 언어는 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매우 정서가 안정되어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기능의 이상을 사회에서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까지 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대단하다는 이야기죠.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너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게 하고 내가 알아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가치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렇지. 네가 할 줄 알았어. 이 말은 100% 누군가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얻고 나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인정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넌 잘하는 게 많다고 말을 많이 들은 아이는 비록 잘하는 게 없다 하여도 무엇인가 자기는 내면에 잘하는 것이 많다고 인정되어서 아주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청년은 나중에 20대가 되어 직장에 갔을 때 모든 상사로부터 신뢰를 얻고 기감을 얻고 매우 용감하고 자신 있는 표정과 말투와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부정적인 언어에 노출된 아이는 움츠러들고 그 행동은 자신감이 없으며 그리고 늘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언어를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모션이나 제스처도 달라집니다. 긍정적 언어에 노출된 아이는 모션이나 제스처가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언어에 노출된 아이는 모션이나 제스처가 움츠러들고 누가 보아도 자신 없는 그런 행동이 눈에 보이고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언어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듣는 언어들도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듣는 것은 내가 알고 듣는 것입니다. 교육받았고 충분히 대화하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식적 언어라고 합니다. 무의식적 언어라는 것은 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 일방적인 말,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의식적 언어와
내가 원하지 않는 무의식적 언어도 우리 주변에서 듣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언어와 가까워야 하고 어떤 언어와 멀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매우 자신감이 없고 사회생활이 어려운, 그래서 결국 사회기피증이라는 증상을 앓고 오는 모든 청년들을, 그들의 환경을 조사해 보면 부모로부터 모두가 부정적 언어에 노출되어서 자신들이 마치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차라리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늦은 나이에 자신의 문제를 안 그들에게 매우 차가운 이야기이지만 차라리 부정적 언어에 노출되어 사느니 차라리 그곳에서 떨어져 사는 것이 훨씬 자신을 위해서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언어가 사람의 마음에 주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누구에겐가 나의 언어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주었고 지금까지 어떤 언어를 사용했으며 그것이 내 주변이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지만 매우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